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오늘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주도 힘차게 건강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금요일도 초심 다지면서 좋은 컨텐츠로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기사인데요. 블랙록이 나오면서 2025년 1분기 디지털 자산 상품에서 30억 달러 유입을 기록했다라고 나오네요. 원화로 했을 때는 4조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죠. 정말 많은 순유입과 순유출이 있었고요. 최악의 1분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블랙록의 현물 ETF를 기준으로 해서는 약 30억 달러 유입으로 종료가 됐다라는 거.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는 블랙록이 운용하는 ETF 전체 유입액의 3%도 안 되는 수치라고 하네요. 그만큼 굉장히 초기 시장이라는 것 플러스 블랙록의 AUM 자체가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수치이겠죠. 사실 올해 1분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바이비트 해킹 사건도 있었고요. 여러가지 밈코인이 찍혔다. 그 중에서도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필두로 한 리브라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러그풀 사태까지 있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또 피해를 입었던 이력도 있었고, 물론 너무나 힘든 시기였지만 한편으로는 블랙록의 이 순유입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움직임이 있었죠. 그들의 자사 포트폴리오 모델에 이 아이비트, 블랙록에서 운용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추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편입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기관에서 더더욱 암호화폐 쪽에 돈을 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었다. 암호화폐 판 자체에는 굉장히 큰 기회가 숨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미국인 5명 중 1명 암호화폐 보유 중이다라고 하면서 이 중에 76%는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최근까지 워낙 장이 또 안 좋았다 보니까 더더욱 관심 없으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러나 미국에서 진행한 이 설문조사에서는 약 20%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었고 긍정적으로 비전을 밝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아마 많은 구독자님들의 연령대가 40, 50대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인터넷 혁명이라거나 모바일 혁명, 이런 산업혁명의 변천사를 보셔왔기 때문에 더더욱 뭔가 시대가 좀 빠르게 변하는 것 같은데 이거 암호화폐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더더욱 급부상할 수 있겠는데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공부하며 투자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들, 국립은행들이 나오면서 국경 간 QR코드 결제 시스템 2단계를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이 QR코드로서 결제를 하는 프로젝트 한강 CBDC 파일럿 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죠. 이 전통 금융권들, 시중은행들이 모두 다 달라붙어가지고 교보문고라든지 세븐일레븐, 이디야커피, 농협 하나로마트 등등 많은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활용될 뿐만 아니라 현대 홈쇼핑이라든지 신한은행의 땡겨요 어플과 같은 이런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이 QR코드로 블록체인이 가미된 결제 시스템 지금 10만 명을 대상으로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블록체인이 탑재된 결제 시스템 그들이 테스트를 하고 있네요. 제가 이 기사를 트위터에서 찾았는데요. 어떤 회사가 이 기사를 뿌리고 있는지 보아하니까 말레이시아의 최대 국경 간 결제 회사죠. 트랭글로에서 해당 미디어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 아마 리플에 오랫동안 투자하시고 공부하셨던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플사는 과거부터 이 트랭글로의 지분 40%를 인수하면서 이미 동아시아 지역 결제 시스템망을 섭렵한 바 있었죠. 그들은 On Demand Liquidity, XRP를 활용한 국경 간 결제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 리플사는 트랭글로의 지분만 사들인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국경 간 결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트랭글로의 공식 홈페이지를 밀어봐도 2022년도 3월달부터 25개의 결제 경로에 리플사에서 지원하는 주문형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었다라는 거. 실제로 트랭글러의 공식 홈페이지 On Demand Liquidity가 작동하는 방식을 봤을 때 XRP가 브릿지 통화로 활용되는 것을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부터 XRP를
브릿지 커런시로 소각시키면서 빠른 결제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는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죠. 트랭글로와 리플은 손을 잡으면서 글로벌 기업에 통합된 국경 간지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었다라는 거. 왜 전 세계를 아우르는 자금이치의 기업과 송금 회사들이 XRP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면서 돈을 보내고 있는지, XRP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이 확실히 검증이 된다면 이러한 움직임들을 다루는 공식 기사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플사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손잡으면서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RWA 시장, 앞으로 어떤 식으로 키워 나갈 것인지에 대한 보고서를 낸 바가 있었죠. 2033년까지 19 트릴리언 달러, 19조 달러에 육박하게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바로 RWA 섹터가 될 것이고, 역시나 리플과도 연결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게끔 많은 증권거래소와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리플 원장의 국채라든지 주식을 토크나이제이션 시키고 있다라는 것 또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인사이트를 미뤄보더라도 결제를 위한 스테이블코인 RLUSD를 소개하면서 더욱더 효율적인 국경 간 거래가 가능하게끔 만들고 있다. 그들은 이미 90개 이상의 지급시장에 진출해 있고요. 700억 달러의 규모를 처리한 플랫폼이죠. 리플 페이먼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댓글을 한번 보니까 꽤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타임님 이 내용 한 번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의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한 유튜버분의 영상을 보시고 혹은 어떤 기사를 보시고 리플사는 XRP와 점차 결별하려고 하고 있다. 리플사는 XRP를 단지 다른 투자 자금을 확보하는 돈줄로 희생시키려는 내용이고, XRP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코인이라는 얘기다. 최근 리플사가 기존의 리플 코인에서 XRP로 변경하고자 한 것도 그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라고 하시면서 이런 부분 너무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바쁘시겠지만 그 유튜브 방송 한번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의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었어요. 몇 가지 좀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링크도 다시면서 이분은 XRP 쓰레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리플을 부정적으로 보는 영상이 있는데 마음에 걸린다. 방향성을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꽤 많은 문의와 이런 댓글을 보고서 조금 생각에 잠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집행하실 때 남의 말을 듣고 투자를 집행하시나요, 혹시? 제 말을 듣고 투자를 하셨다? 또는 다른 유튜버분을 보고 투자를 하셨다? 이렇게 하신다면 저는 조금 더 고심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이실 텐데, 피땀 흘려 버신 돈이실 텐데 타임 레버리지만 보고 투자한다? 혹은 타 유튜버분만 보고 투자한다? 과연 이게 맞는 방향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떤 유튜버가 좋다고 하면 사시고 누가 안 좋다고 하면 또 파실 건가요? 우리가 암호화폐판에 들어와서 돈을 번다는 것 자체는 정말로 고난이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변동성이 워낙 심하고 포워드성 기사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멘탈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을 보는 거는 너무 좋은데 제 방송이든 타 유튜버분 방송이든 항상 참고만 좀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공부 자체는 사실 본인 스스로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제 영상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타임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인터넷 잘 할 줄 몰라요. 타임님, 저도 공부는 해보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들 많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도 제가 공부한 것들, 제가 서칭해서 조사한 것들을 타인에게 공유함으로써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과거부터 저희 꿈이었던 투자 사관학교를 왜 만들었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제가 이 투자사관학교까지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투자사관학교에서 매주마다 라이브를 하고 요약본이라든지 요점만 정리해서 보고서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께서 이런 소스와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정말 진정성 있게 공부해 가지고 같이 성공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 이 마음에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무엇보다도 투자를 집행하실 때는 뭐 누가 좋다고 해서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기준이 다 있을 거잖아요. 사람마다 다 기준도 다를 거고 재정 상황도 다를 텐데, 어느 정도 이 코인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이고 정말로 비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어야지만 투자를 집행하셨어야겠죠. 뭔가 다른 유튜버 방송 보고 좀 걱정이 된다, 불안하다 라고 하신다고 하면 정말로 진정성 있게 본인이 공부하신 게 맞으실까라는 이런 의문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 한 분께서 대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뭘 그리 걱정이 많으신가요? 본인이 공부하시면 마음이 편할 겁니다. 이분은 이미 공부를 끝내서 리플 XRP에 대한 투자를 집행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어떤 기사를 보든 영상을 보든 간에 본인의 기준에 맞게 판단을 하시는 분이 아니실까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이런 댓글을 뭐 한두 번 받은 건 아니겠죠. 어떤 영상 좀 봐주세요. 이 영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기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문의를 받을 때마다 저 또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검증하고 조사해보고 하면서 저의 투심을 꾸준히 단단하게 해왔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XRP 뿐만 아니라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런 메이저 알트코인 투자하실 때 본인만의 어떤 기준, 내가 왜 이 코인에 투자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좀 확실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구나. 근데 많은 분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두려워하시는구나. 심지어 우리 에이플 회원님들 중에서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답변을 드릴까 하다가도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저 말이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서는 본인만의 기준, 본인이 어쨌든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조금 더 진정성 있게 공부를 하시는 게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얼마 전에 리플 코인 명칭을 XRP로 바꾼 거는 원래 과거부터 리플사에서 하려고 했던 정책 중 하나였어요. 우리 국내 거래소에서 워낙 고집이 세가지고 티커를 매우 늦게 바꾼 것이지, 이미 해외 거래소에서는 XRP를 표기하고 있었고 XRP로 표기하는 게 또 맞는 메커니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혀 이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리플사에서 XRP를 단지 투자 자금 확보하는 그런 돈줄로만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이 리플 페이먼트의 확장, XRP를 활용하면서 소각이 되면서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가격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고, 그 소각 메커니즘 자체가 스위프트망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 저는 굉장히 크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XRP의 비전 투자를 이어가는 거거든요. 저는 늘 리플에 대해서 공부할 때 뭐 기사도 좋고 영상도 좋지만 이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라든지 XRP 레저의 개발자 홈페이지를 좀 많이 들어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서 바뀐 건 없는지,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다시 한 번씩 체크하거든요. 이 RLUSD도 마찬가지로 XRP 레저와 이더리움망 위에 둘 다 병렬적으로 올라와 있죠. 그러면서 굉장히 빠른 국경 간 결제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최근에 RLUSD를 리플 페이먼트로 완전히 통합하면서 더 효율적인 국경 간 거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이 리플 페이먼트 메커니즘 안에서는 뭐 스테이블 코인이 왔다 갔다 하든 암호화폐가 왔다 갔다 하든 여기 나오는 것처럼 XRP는 중개자 없이 가치를 직접 이동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금융기관에서도 XRP를 브릿지 화폐로 활용한다 보이시죠?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도 XRP를 직접적으로 활용한다. 우리 아까 트랭글러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리플 페이먼트 쓰고 있는데, 온 디맨드 리퀴디티 쓰고 있는데 XRP가 실제로 유틸리티로 쓰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국경 간 결제 솔루션 자체가 XRP 레저 기반에서 나온 솔루션이다 보니까 이 XRP가 기본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디지털 애셋이라는 이 개념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투자를 집행해 주셔야 됩니다. 한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XRP가 소각될 수밖에 없게끔 이미 그렇게 판이 짜여져 있는 거예요. 딱 0.00001 XRP,
이제 10드랍이라고 표현을 하죠. 100만 분의 1로 쪼개질 수가 있으니까요. 왜 쪼개지나요? 이런 식으로 또 질문도 가끔 주시는데 이 스팸이라든지 서비스 거부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네트워크 안정성을 위해서 이 XRP를 어느 정도 파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들이 그렇게 설계를 해놨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여기도 XRP 레저의 개발자 홈페이지인데요. 한 거래 비용은 평균적으로 0.00001 XRP가 소각된다. 드랍 단위로 했을 땐 10방울씩 없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개발자 홈페이지에서 레퍼런스 피를 보더라도 여기도 역시나 0.00001 XRP가 소각되게끔 이미 그들이 리플사에서 만든 XRP 레저 레이어 1이죠. 그를 기반으로 한 국경 간 결제 솔루션 리플 페이먼트에서 무슨 돈을 보내든 간에 XRP가 없어지게끔 쓰이는 거예요. 이미 리플과 XRP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를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보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를 할 수 있는 거죠. XRP가 돈을 보낼 때 굉장히 스스로가 싸고 시간이 빠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을 대비해서 굉장히 비용 효율적이고 시간적으로도 단축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TPS가 한 5에서 6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XRP는 한 3,400 정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원래는 한 1,500 정도 수준이었다가 재작년 9월 달에 3,400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이거는 기사죠. 기사 말고 우리는 항상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자 말씀을 드렸는데 3초에서 5초 만에 굉장히 빠르게 원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여기 보이실까요? XRP 레저 기술은 초당 3,400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게끔 활용되고 있다라는 거. 돈이 이동될 때마다, 가치가 이동될 때마다 XRP가 0.00001 XRP씩 소각된다. 이 메커니즘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리플사와 XRP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티커명이 바뀌면서 리플과 XRP는 별개의 존재다. 나름의 선을 좀 긋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확실히 더 가져가기 위한 리플사의 안정적인 움직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XRP는 늘 강조드렸지만 1,000억 개 이미 발행이 완료된 중앙화된 성격을 띠고 있는 코인이다. 공급량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최근에 리플의 CEO의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리플 원장이라든지 XRP에 대한 업그레이드도 꾸준히 일어나면서 그 개발자들이 공격적으로 R&D에 투자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역시 University Blockchain Research Initiative라고 하는 유브리 프로그램에 합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하버드 대학교와 같은 세계 유수 아이비리그 대학교에서 리플 원장과 함께 MOU를 체결하고 있는지 또한 단순하게 넘길 움직임은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저는 결국에 XRP 그 ISO 2002 안에 리플 네트워크가 왜 편입되어 있는지 왜 세계 경제 포럼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트레잉글로의 지분을 인수하고 메타코, 스탠다드 커스터디, 최근에 유럽을 기반으로 한 히든 로드까지 그들이 인수합병을 하고 지분을 사들이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지 입체적으로 바라보시면서 투자 결정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요즘에 하드월렛 지갑도 굉장히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리플 원장 공식 개발자 홈페이지에 이렇게도 나와 있죠. 나노레저라든지 키스톤, 제가 언급드렸던 디센트라든지 트레졸까지 이런 개인 지갑에 XRP를 또 보관할 수 있구나.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XRP에 투자할 때 정말 진정성 있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XRP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메이저 암호화폐 투자하실 때도 본인이 진정성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가치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